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새해 첫 FOMC가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했고요. 옐런 의장의 마지막 회의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기나 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내비쳐서 3월에는 금리 인상할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금리는 계속 여러 번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FOMC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김두원 연구원님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어디시더라? DB금융투자입니다. 네. DB금융투자 권아민 이코노미스트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다음에 KB증권 김상훈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옐런 의장이 한 번 더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았는데, 그죠? 시장의 입장에서는 옐런 의장이 한 번 더 하면 옐런 의장이 굉장히 시장 편이 없고 그리고 새로 누가 오더라도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한 번 한 텀 더 가면 시장은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지금 뭐 71세 우리 나이로 한 72 정도 되는데 네. 글쎄요. 노마? 아니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본인이 체력적으로도 좀 딸릴 수도 있는데다가 그렇죠. 그 이제 한 번 한 텀 더 간다 하면은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간 전망대 이제 이슈가 하나 주는 거죠. 늘 그 점진적 금리 인상. 뭐 인플레는 점진적이지만 회복될 거야. 시장은 좋을 거야. 이런 얘기 할 텐데. 한번 바꿀 때가 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바꿀 때가 된 거고 제가 옐런이라도 지금쯤 물러서는 게 내라도 물러서겠습니다. 하긴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연중 의장하는 연중 네. 의장이네. 네. 험한 꼴 보기 전에. 그러죠. 예. 네. 네, 어쨌거나 옐런 의장이 마지막 FOMC를 주재했고요.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엔 특이하게 기자회견 없이 성명서만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셨는지 돌아가면서 우리 이진우 소장님부터 아주 짧게 네. 간략하게 평을 한 번씩 내려주시면. 네. 어쨌거나 뭐 1월 FOMC는 뭐 의뢰 기자회견 없이 성명서만 나오는 그런 네. 상황이었고요. 네. 단지 이제 조금 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신 있는 표현을 썼고 좀 이따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뭐 패드 워처들은 그 단어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쓰니까요. 거기도 단어 하나 똑같은 단어가 몇 번 나와놔두셔야 돼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그게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그 앞에 further라는 네. 그게 그게 두 번 나왔다며요. 두 번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통화정책 스탠스에 대해서도 뭔가 좀 더 further adjustment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좀 정책적인 조정에 있어서도 조금 더 그리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도 조금 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에서는 호기시하다고 보기도 하지만 제가 봐서는 그 단어 하나를 집어넣음으로써 조금 이렇게 불확실성을 갖다가 살짝 제기한 거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두원 연구원.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문구들의 변화가 있었는데 역시 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인플레. 그래갖고 인플레 중장기적인 2% 근접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시장으로 하여금 인플레 상승을 대비하라라는 측면을 어나운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성명서를 보고 3월 달에는 반드시 올리겠다라는 개인적인 뭐 전망을 좀 더 굳혔습니다. 제일 처음 오셨는데 제일 먼저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아닙니다. 네. 앞에 있는 두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게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뭐 우리 권아민 연구원은
예, 중요한 거는 경기와 물가 판단이 좀 올랐다는, 좀 더 강화됐다라는 건데요. 네. 전 이거를 좀 그렇게 긴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FOMC도 중요하지만 직전에 이제 금리를 인상했던 12월 FOMC를 보게 되면 네. 일단은 금리를 인상하면서도 불구하고 상당히 완화적인 표현을 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면은 성장률을 상향하고 실업률도 하향하고 대신 물가는 코어 기준으로 동결하고, 네.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완화적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물가 상승을 반영할 필요는 있었다. 그 정도로 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나오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선수시네요. 네, 선수시네요. 네. 우리 김성원 팀장. 앞에서 다 말씀하셔가지고요. 네, 그러죠. 네, 진짜 뭐 다음번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음번에 제일 먼저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할 말이 없어요? 예, 뭐더 더 할 말이 없어요? 예.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다음번에 1번으로. 네. 자, 첫 번째로 그 지난달에 베이지북에서도 인플레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네. 했죠. 그리고 오늘도 경기 물가에 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그 매파적인 기조로 돌아선 걸로 읽어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그 매크로 환경 변화도 약간 반영한 거 아닌가 보여지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월 FOMC하고 이제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약간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 네.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일단 그때랑 지금이랑 가장 다른 게 뭔가라고 봤을 때 이제 국제 유가죠. 이제 보면 그때 국제 유가가 지금보다는 좀 낮은 레벨이었고 네. 그때는 아마 12월 FOMC에서 인상하고 나서 아마 시장에서는 인플레 기대나 이런 부분들이 낮았기 때문에 뭐 횟수도 3번 쪽, 2번 쪽 좀 약간 갸우뚱 분위기였는데 그 사이에 이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네, 기대 인플레들이 유가가 다 오르면서 네. 3번 거의 확실. 그래서 그 사이에 바꿔진 매크로 환경을 그래서 지금은 아직 물가가 뭐 낮지만은 올해는 올라가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2%갈 거다라고 그때보다는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 지금 달라진 환경을 한 번 더 좀 확인을 시켜준 게 아닌가. 환경이 보입니다. 달라졌다. 네. 비슷한 생각이세요? 예, 맞습니다. 물가 판단과 관련해서는 이제 성명서에서 개인적으로 두 가지 문구가 좀 보였는데,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 중기적인 목표 달성하겠다라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2% 하회하겠다라는 문구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새롭게 추가된 문구는 역시 이제 수개월간 물가가 오르고 있다.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소장님. 네. 유가가 지금 유가 얘기를 좀 사실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예, 예. 그 얘기를 좀 보태면 네. 지금 65 뚫었다가 WTI 기준으로 예. 지금 잠깐 하회하고 있죠. 지금 예. 더 갈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WTI 65불, 브렌트유 70불. 한쪽에서는 브렌트 80 간다고 보더라고요. 네네.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상 45불, 55불 박스 열리고 나서는 이제 한 10불 정도 올라와서 55에서 65. 네. 새롭게 예상했던 박스권의 상단까지 와버렸는데 네. 순식간에 왔잖아요. 이거. 예, 순식간에 왔죠. 네. 순식간에 왔고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놀라웠습니다. 그 미국의 원유 재고 EIA 데이터가 굉장히 이렇게 재고가 는 걸로 나오고 네. 지금 또 셰일 쪽에도 그 릭 어카운트라 그러죠. 네. 이제 닫아놨던 뚜껑 또 열고 열기 시작한다고 예, 이제 또 빨대 꼽아서 이제 셰일 뽑겠다고 나오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잘 안 밀리고 있는데요. 반등도 했잖아요. 예. 떨어졌다가. 근데 이제 한 가지 그거 한 게 우리가 이제 페드 워처들이 어떤 물가 전망이나 경기 전망에 있어서 연준의 자신감이라고 이제 그렇게들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 이제 토를 달고 싶은 게 얘들이 진짜 자신감이냐 아니면은 그저 이렇게 따라오면서 네. 시장 상황이나 경기 상황 따라오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뭔가 시장 상황도 경기도 자기들이 주도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역시 또 음모론. 확실히 이 소장님의 음모론.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블러핑을 하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블러핑보다도 그냥 제가 오늘 FOMC 관련해서 주간 전망대로 오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를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지금 미국 지수율이 꽤 올랐거든요. 올랐죠. 자, 2.7%도 올랐단 말이에요. 네. 자, 2.7%도 올랐는데 너무 얘기는 하지 마. 많이 하지 마세요. 뒤에 또 나와요. 네, 예, 예. 근데 왜 이걸 시장이 겁을 안 내냐 말이죠. 음. 그린스펀을 비롯해서 채권 시장의 거품이야. 지금 좀 내가 시장에서 좀 몸 좀 담아봤다. 내 여기서 잔뼈가 굵었다는 사람들은 전부 지금 87년 블랙먼데이를 얘기한다고요. 네.
이러다가 적어도 10% 15%짜리 조정 순식간에 올 수 있고 채권 버블 무너지면은 증시도 힘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 같다, 인플레를 올린다 하는데도 겁을 안 내는 듯 하다가 살짝 지금 1월 말 2월 초 한 최근 한 2, 3일 뉴욕 증시도 휘청 한번 했죠. 예, 하고 해서 요번에 1월 효과 근래 들어서 이렇게 핫한 1월은 없었는데 네. 2월 들어서는 굉장히 좀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니 제가 사실은 예. 물어봤던 거에 답을 안 하고 지금 딴 데로 넘어가셨는데 예. 유가가 지금 한 예. 65달러 선의 상단까지 제가 간다고 알았으면 보면 벌써 저기 본부장님 알았습니다. 질문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75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예, 네. 예. 지금 들어가면 문제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65 정도 근데 일각에서는 브렌트로 80까지 간다고 보더라고요. 근데 브렌트가 80이면 WTI는 75니까. 예. 근데 사실은 그게 근데 65만 해도 전년 동기비로 치면은 지금 한 20% 이상 오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65면 예. 전년 동기가 한 50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점 대비로 보면 WTI 25불 갔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25는 한참 전이고. 그건 한참 전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70불, 80불을 갖다가 별로 겁을 안 내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100불도 받고 금융위 이전에 140불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요 70불, 80불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임계점입니다. 요거 넘으면은 그 요즘 이렇게 호사가들 좋아하는 그 87년 블랙먼데이 얘기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유가 70불, 80불 레벨을 갖다가 터치하면서부터 조금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 나오고 이렇게 사타가 그거 결국 못 견디고 자빠진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이어서 유가 더 올라서 인플레가 살아나서 뭐 2% 물가 목표치를 달성해서 좋아할 사람 연준도 좋아하겠냐?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짜 겁내는 건 인플레면서 쟤들 계속 저러네요. 네. 자, 이제 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3월 금리 인상으로 넘어가서 아까 3월 금리 인상에 관한 아주 강한 시그널을 받았다. 네. 네? 게시를 받았다. 얘기해 보세요. 글쎄요, 뭐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근데 네네. 뭐 3월 나도 사실은 이렇게 봤는데 3월 인상이구나 하고 보긴 봤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번 2월 5일인가요? 제롬 파월 취임이 취임하는 날이 예. 취임하고 첫 그 금통이잖아요. 첫 FOMC 아니에요. 네네. 근데 올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쭉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많은 걸 끼워 맞추는 속성이 분명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월달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데요. 이유는 일단은 IMF 기준으로 미국의 GDP 갭률상이 지난해 3분기로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압력이 높아졌다는 건 충분히 올릴만하다는 수준이고 제가 볼 때는 옐런이 떠나기 전에 인플레에 대해서 단서를 준 것 같아요. 인플레 압력은 미리 항시 페드가 얘기하는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 물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주자가 바뀌었는데 오자마자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시장에는 이전과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부담일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첫 데뷔 무대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뭐냐면 2월 한 하순, 중순에서 하순 넘어갈 때 미국 연준의 의회 보고가 있는데요. 그때 아마 미리 더 많은 시장과의 소통을 할 거고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과연 이 정책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가 더 변동성이 높아질 것 같고 3월 FOMC는 그냥 갈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필요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은 그렇다.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파월 의장의 첫 그 FOMC라서 부담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저는 그 첫 청문회냐, 첫 FOMC냐 혹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의 성향이라고 봅니다. 이따가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지금 시장은 3월 인상을 그러니까 이번 FOMC 직후에 91%에서 3월 인상을 100%까지 거의 반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제가 컨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이제 그만큼 소통을 하고 이제 신중한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컨센이라면 충분히 인상할 그런 공산이 크다 생각이 됩니다.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난 근데. 왜냐하면 첫 취임의 금리 인상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어디 외부에 또 이제 강연할 일이 좀 있어서 미국 경제 그 매크로 데이터를 지금 전체를 다 훑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 안 보고 어디 가서 말을 못 하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미국 아니에요. 쫙 훑고 있는데 미국 경제 키친 사이클 상으로는 지금 피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는 사이에 올려놨어야지. 지금부터 올리면 경기 꺾이는 시점에서 올리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미국 경기가 좋긴 좋은데 이게 거의 건물이라서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는 있어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 네, 이제부터 올리기 시작하면 미국 경기는 이제 내리막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뭐 2번 연속 마이너스 성장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프라임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 경기의 그 단기 재고 추락 사이클이 한 바퀴 돌고 또 돌았어요. 사실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저점을 한번 갔었는데 미국 경기가 계속 좋았기 때문에 이게 저점이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간 것뿐이지. 최장기간 확장 국면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지 확장의 율로 치면 한번 떨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한번 돌았어요. 굉장히 조그맣게 소순환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 지금 피크 타임으로 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에서 그냥 놔두면 이게 버블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긴 한데 이렇게 오다가 가지 않고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버블로 갈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부터의 금리 인상은 경기 내리막의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자신 있게 금리 인상 얘기할 때예요, 미국이. 어떻게 보세요? 물론 다른 것들은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는 이제 그 경기에 대해서는 연준 내부에서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물가가 기다리면 오를 거야라는 연준 내부의 그 믿습니다 파랑. 물가는 이미 구조적으로 이제 필립스 커브도 넣고 못 올라가니까 얘는 놔두고 이제 딴 걸로 보고 하자라는 쪽으로 갈린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점은 경기에 대해서는 별로 의구심을 안 가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와중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기름을 부어주신다니까는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은 이제 많죠. 이제 보면 사이클상으로 뭐 최장 기간이냐 2번째냐 뭐 확장기라서 위태위태는 한 것 같은데 뭐 그런 쪽은 좀 아직은 고려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도 걱정을 안 한다.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강하게 제가 이제 3월 달을 말씀드리니까 근데 오히려 제가 강하게 말씀드린 가운데 약간 까리하다고 해야 되나? 우려 섞인 게 뭐냐면요. 네. 2012년 이후에 2015년을 제외하고 미국 경제가 1분기 항상 안 좋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만약에 GDP가 안 좋다면 네. 3월에 못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괜찮다면 저는 3월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들 뭐 3월 인상에 대해서 점수를 다 주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권하민 연구원이 3월 인상에 대한 기대는 이미 시장 금리 다 반영됐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가 있어요? 국고채 10년물 기준으로? 미국. 네, 미국. 10년물 금리가 네. 최근에 그 아까 유가 때문에 기대 인플레 올라오면서 이제 2.7%로 단숨에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그 FOMC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한다는 게 그동안은 이제 그 금리를 이제 올려도 단기 금리만 올라오고 장기가 안 올라가서 장단기 금리가 축소가 고민이었잖아요. 근데 네. 최근 한 달 사이에는 기대 인플레가 올라오면서 장기 금리가 올라오면서 오히려 장단기 금리가 벌어져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너무 빨리 올라오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약간 겁을 먹고 있었는데 FOMC 하고 나니까 오히려 장기 금리는 약간 내려오고 단기 금리 인상 3월 확실히 이러면서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이제 간만에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역시 이제 권하민 연구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채권 시장에서는 3월에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보태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블룸버그를 봤죠. 그래도 이게 오늘 또 이거 해야 되니까 평소에 공부 잘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블룸버그 되지도 않는 영어 가지고 열심히 읽긴 읽었는데 블룸버그는 딱 그렇게 보던데요. 이제 투 하이크는 가능성 없어졌다. 4 하이크가 열렸다. 굉장히 많이 열렸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올해 4차례 금리 인상. 네. 네. 2번은 이제 가능성 완전 없어버렸고 닫혀버렸고 4번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이제 블룸버그가 결국 이제 그 further라는 표현을 갖다가 한번 짚고 가야 되겠는데 네. 기자회견도 없는 달에 성명서를 갖다가 쓰면서 뭐 우리가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군더더기 말 뭐 어떤 이런 정도의 그게 아니고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그 시장의 반응을 또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넣은 단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또 그리고 또 그게 또 족보 있는 단어고 옛날 그린스펀 때부터 네. 그 further 뭐 이런 얘기들은 있고 나면은 뭔가가 있었는데 일단 문맥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지금 대충 생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점도표로 금년에 3번 찍어놨고 네. 내년에 갔어도 한 2번이나 3번이고 뭐 그래서 올라가봐야 이게 한 2.75 어라운드 네. 롱텀으로 네. 그거야 넘게서 한다고 본다면 지금 여기서 1.5, 1.25, 1.5까지 와 있는 여기에 이제 한 번 더 올리고 이래 버리면은 사람들 생각에 그거 아닙니까? 이제 몇 번 안 남았네. 네. 이제 잔이 반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물이. 네. 이제 그런 느낌인데 여기다가 조금 더라고 붙였으니까 네. 조금 더라고 붙였으니까 여기서 그리고 그 앞부분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오는 further 어떤 그 policy 저기 adjustment 네. 이런 부분 그렇다면은 심지어 이제 공격적인 페드 워처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얘들 이러다가 50bp 한번 올리는 날도 오겠네. 그죠. 올 수 있죠. 이 생각까지도 옛날에 하는 많이 게, 했으니까. 네, 이 생각까지도 하는 정도가 됐으니 그러니 이걸 갖다가 올리는 게 맞느냐? 이제 경기 이제 거의 이 호경기도 끝물인 것 같고 이러다가 경기 침체 접어들고 경기 침체 접어들기 직전부터 뭐 금리 인상한 거는 옛날 그린스펀 때를 비롯해서 연준의 전통인데 그긴 하죠. 예, 늘 그러다가 늘 그랬죠. 지나보고 나니까 잘못했네 이렇게 네. 했고 마이스트로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뭐 닥프레이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는데 네. 또 이번에도 그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금리 인상에 집착하는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불가하죠. 금리 정상화로 생각을 하긴 금리 정상화로.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4번 가능하다, 가능 안 하다. 블룸버그의 그런 어떤 보도는 충분히 어제 성명서를 갖다가 의미 있게 아주 의미 있게 받아들여준다면은 제가 봐서는 그 동안에 3번 하겠어 2번 정도 하면 잘하지 했던 거에서 이제 2번은 탈락했다. 저는 동의합니다. 네. 어제 성명서는 분명 그쪽이었거든요. 네. 조금 더 3번 이상 더 너희들 준비해라. 뭐 이렇게 저는 그러면 읽었습니다. 그 3 내지 플러스 예 플러스 알파. 3 플러스 예.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는 베이스 시나리오는 3번이고요. 네. 네, 4번 가능하다? 4번도 뭐 열어두고 있습니다. 열어두고 근데 있다? 제시하자면 3번. 그러고 나서 우리 한국은행이 걱정입니다. 그럼 그건 세 번 올고 4번 올릴 때 우리 그냥 한국은행 좀더 있다. 동결만 하고 있을라는 그것도 좀 더 있다. 예, 예. 네. 자, 권하민 연구원 이게 중요한 거라 이런 거는 다 돌아가면서 의견을 묻습니다. 내가. 네, 저도 4번까지는 많은 것 같고요. 네. 일단 시장 컨센이 3번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4번까지 무리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성명서에서는 네. 그렇게 써질 만한 그런 지금 펀더멘털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나온 거지 일단 한 연초의 지표를 좀 지켜봐야 되겠거든요. 네. 연말 수요 압력을 분명히 반영한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3번. 네. 3번 정도 시장 컨센 3번이고요. 네. 아직 저희 하우스에는 2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우스는 2번이다. 네. 본인은- 점진적인 기조는 계속 가져갈 것 본인은 같아요. 몇 번? 2-3번 하겠습니다. 2-3번. 네, 제가 이 연구원으로서 이제 거의 은퇴할 때 된 사람이에요. 네. 한 가지만 충고를 드리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게 얘기해야 떠요. 그럼 2번 할까요? 그 2번 하든지 4번. 똑같이 얘기하는 건 아무도 조명을 안 해요. 근데 4명을 막 4번을 떠들고 있는데 진짜 4번이 왔어. 쟤 맞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건 사실은 아니지만 그냥. 김상원 연구원 몇 번이요? 저희 3번 생각하고 있고요. 네, 4번 열어둬요, 안 열어둬요? 저희는 안 열어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번에 금통위하고 아마 이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그냥 뭐 반농담이지만 4번 하면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 트럼프가 안 좋아한다. 예. 이게 또 이준우 소장 닮아가네 이제. 너무 그렇게 음모론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지 마시라니까. 데이터 디펜던트로.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4번에 대한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높게는 안 보는데 이쪽은 4번도 좀 가능하다고 지금 이렇게 둘은 보는 건데 아주 큰 가능성은 아니고 그냥 3 플러스 정도. 4가 아니라. 저는 선택하자면 3. 네. 그러니까 다 선택은 3이고 근데 4번, 4번도 열어는 둬야 될 것 같다는 게 이 정도. 그죠? 차라리 2번보다는 4번이 더 가능성이 크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사실 지금 해야 될 질문을 제가 아까 던졌는데 이거는 우리 이소연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게 그래도 연륜 있는 분이 딱 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연례 이제 4년 중임 못하고 담임으로. 저 같아도 뭐 한 번만 하고 가도 그래도 의장이니까 말하자면 한국은행 총재인데 2번 하든 1번 하든 한국은행 총재는 영원한 총재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데 어쨌든 여일런 의장이 넘겨받을 때는 조금 미국 경제가 여전히 시장도 그렇고 좀 취약을 하긴 했지만 좀 불안불안할 때였잖아요 그때가. 뭐 그러긴 했지만 하는 동안에 미국 경기 잘 이끌고 왔고 옐런 의장이 맡은 이후로 뭐 이렇게 출렁거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시장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잘 끌고 왔던 것 같고 전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예를 들면 금리 인상 5번 이게 충분했냐? 뭐 또 실제로 미국 경기 뭐 이게 충분히 잘 끌고 왔냐?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 건데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등등.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뭐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비전통적 통화 정책 여기서 그야말로 또 우리가 비전통적인 블랙스완 내지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차원의 고통 내지는 혼란이 온다면은 또 얘기는 달라지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가 안 보여서 저는 지금 중간에 이제 백기를 드는 형편입니다. 그동안에 뭐 리포트가 됐건 세미나가 됐건 방송이 됐건 항상 이렇게 그쪽을 깠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깠는데 지금 이제 어련하시려고. 옐런 퇴임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래 뭐 저 사람들이 나름대로 애는 썼다. 이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이었으나 그렇게라도 해서 2008년에 뭐 하늘이 무너질 듯한 그런 상황에서 그럭저럭 지금까지 추스려서 왔고 그나마 경기를 이렇게 회복시켰고 뭐 일자리라도 그래도 뭐 이렇게 유지되고 늘고 해왔던 부분 뭐 인정하고요. 인정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어떤 괴물을 만들어 놨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은 갖고 있습니다만 뭐 알 수 없죠. 지금까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항복하고 뭐 들리지도 않은 사과겠지만 사과를 하는 편입니다. 당신도 수고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애썼다. 저는 저건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네요. 아직까지 사실은. 왜냐면 제가 보는 시각은 말하자면 소위 시쳇말로 개고생은 벤이 다 해놨고 벤 버냉키가 헬리콥터 벤이 개고생은 다 했죠. 시쳇말로. 그건 다 했고 그 사람이 다 안정화시켜 놓은 거 위에 올라와서 꽃마차만 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벤 버냉키뿐만 아니라 뭐 드라기도 개고생했죠. 그렇죠. 개고생을 해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국제 수익률이 미국, 일본 구로다도 마찬가지고 다 고생했죠. 재무관리 교과서에서 말하는 무위험 자산 수익률보다 더 낮은 그런 이 꿈 같은 현실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옐런은 꽃마차만 타고 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틀렸어요? 뭐 운이 좋으신. 그렇죠. 꽃마차 탔다. 이게 굉장히 그 폴리티컬한 언어로 운이 좋으셨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쳐다보는 품이 꼭 무슨 생각이 다른 생각이 있다 이런 표정처럼 보여요. 그건 사실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에 이제 이견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오바마 정부까지 이제 공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뭐 17년이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이거에서 이제 옐런 의장의 공도 빠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 사람도 공이 있다? 그럼요. 이 다보스가 그 전에는 그 트럼프와 국무장관 누구예요? 틸러슨. 틸러슨이 계속 하여튼 틸러슨의 무덤이었잖아요. 한마디만 하면 계속 뒤집어 버려서. 근데 다보스는 문우신의 무덤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뭐 그냥 해프닝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은 왜 도대체 그 갑자기 약 달러가 뭐 좋다느니 뭐 이런 얘기하고 뭐 하다가 트럼프한테 당한 거예요? 아니 저는 오늘 우리 김상훈 팀장님이나 우리 김두원 연구님 얘기 먼저 한번 듣고 싶어요. 그래요? 한번 얘기하세요. 그쪽 부분에 어떻게 보셨는지. 글쎄요, 뭐 정책 위반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 더할것이 좋겠죠. 다만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과정인 것 같고요. 어차피
가격입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고 다만 기축 통화다 보니까 특히 미국의 이런 통화와 관련된 여러 정책 위반자들의 스탠스가 매우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이미 미국 달러의 약세 흐름에 접어들었다고 지난해부터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서로 상이한 멘트들이 변동성만 높일 뿐이지 오히려 큰 기조, 하나의 약달러 기조는 바꿀 수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김두원 연구원 다운 멘트였다. 전혀 이 음모론이 없는. 네, 참 담백하고. 네. 예. 김상원 연구원은 저는 이번 그 자리가 그 전에 모인다고 할 때 그런 우려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모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또 뭐 보호무역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또 이제 약간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문우신 장관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랑 얘기를 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보호무역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말고 그래서 오히려 이걸 먼저 꺼낸 게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면요. 예. 문우신이 먼저 꺼냈다.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보호무역이나 이런 마찰적인 단어보다는 그냥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우리한테 했던 세이프가드나 이런 거 그런 거 직접적인 통상에 관한 얘기를 말고 그냥 한마디로 약달러 그냥 이걸로 자기들의 그냥 정리한 게 아닌가 자기들의 싶고. 스탠스를 그만로 정리했다. 예. 저는 어쨌거나 좀 그때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날 문우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날 또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어가지고 드라기가 굉장히 화난 얼굴로 이렇게 외환시장 변동성 키운 거는 누군가의 발언 때문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적 합의 그 말하는 국제적 합의는 뭐 경쟁적인 자국통화 절하를 갖다 서로 하지 말자 했던 G20 합의를 갖다 깼다는 얘기고 한데 그걸 떠나서 저 머리 털라고 저런 재무장관 처음 봅니다. 옛날에 그 하다못해 그 뭡니까 그 알코아 그 알루미늄 만들다 왔는 존 스노우만 해도 네. 미국 재무장관이 기자들이 환율에 관해서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강한 달러를 원한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강한 달러는 숫자로 나타나는 환율로서의 강한 달러가 아니고 너희들 함부로 외환 보유고 비중을 해서 뭐 달러 비중 낮추고 뭐 달러를 갖다가 뭐 똥값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런 생각하지 마라는 그거고 네. 숫자로서의 환율은 저한테도 달러 약세가 유리하고 뭐고 합니다만 저는 그것도 실정적으로 안 맞다고 보는 게 산업 구조가 이제 뭐 미국이 달러 약세로 간다고 해서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고 할 그런 옛날 같은 아니죠. 산업 구조도 아니고 네. 그냥 그거 한데 어쨌거나 미국의 재무장관 입에서 무역과 그리고 그 애매한 오퍼튜니티라고 해서 기회 측면에서 뭐 약달러가 미국에 좋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대놓고 한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그 문우신은 그러니까 드라기 같은 사람이 그리고 라가르드 총재, IMF 총재 같은 사람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쟤 옛날에 우리한테 돈 빌리러 왔던 애야. 제가 갑자기 지금 미국 재무장관이 됐는데 네. 쟤 잘하나 봤더니만 쟤 말하는 게 저 정도야. 미국 재무장관은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 갖다 라가르드가 얘기한 거예요. 블룸버그에 네. 나와가지고. 시장이 결정하는 거야라고 늘 말하는 거. 네. 그것만으로도 시장은 이미 작년부터 시작했던 달러 약세 용인하네라고 알아듣는데 그거다 대놓고 미국 재무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자기 평소 소신을 갖다 뒤집으면서까지 나는 궁극적으로 강한 달러를 원한다. 거기서 또 포인트는 궁극적으로죠. 네. 지금 당장 궁극적이죠. 강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궁극적으로인데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엮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달러 뒤에 금이 있었습니다. 네. 닉슨 전에. 네. 사람들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인정해주고 달러를 갖고 전 세계에서 달러 했던 이유는 달러 갖고 가서 100%치 갖다 주면 100%치 금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는데 그게 점점 희석되다 보니까 달러 줄게 금 내나 하다가 못 견뎌서 그다음 달러 뒤에는 뭐가 있냐 말이죠. 이젠 근본이제가 아니고 국채본이제거든요. 네. 네. 그럼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 달러 종이 쪼가리 들고 있으면서도 이거는 결국 미국 정부가 앞으로 국채를 발행했는데 이 국채는 빚인데 나중에 미국 납세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서 갚을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이에요. 네. 이게 지금 다 무너지는 겁니다. 트럼프 때문에. 네. 뭔 놈의 감세를 하는 데다가 1조 5천억 인프라타 하면 안 봐도 비디오예요. 미국 재무부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한 2020년 넘어가면은 무슨 뭐 재정 수지가 흑자가 되니 하는 말도 아닌 그림을 막 제시하지만 감세하는 데다가 재정 팍팍 쓰는데 국채 어쨌거나 많이 찍어내야 되고 이미 미국의 국가 부채도 GDP에 막 육박하는 이런 수준까지 와 있는 데서 뻔한데 그렇다면 이거는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니까 안 사니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네. 주요국 외환 보유고 가운데 달러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국채도 안 사고 있는 게 데이터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지금 미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는 미국으로서는 긴장해야 될 만한 상황인데 여기다가 달러가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한 1.25 내지는 1.26 유로를 올라서 버린다면 기술적으로는 이거는 달러는 이제 완전 꼬로박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우리도 세 자리 간다는 얘기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재무장관이 개념 없이 지켜버리니까 트럼프가 주워 담을 정도로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번에 이거는 그러고 나서 한 이틀 만에 지금 들여다보면 문우 씨는 완전히 언론이 내 말을 잘못 해석했고 왜곡했다. 우리는 강한 달러를 원한다. 호되게 지금 신고식 치르는 겁니다. 문우 씨도 말 뒤집었죠. 왜? 말 뒤집은 거죠. 네. 그래서 왜 우리나라로 치면 왜 행시대에서 사무관, 서기관 이렇게 겪으면서 차관, 장관 되는지 그렇게 선배들한테 그래도 이렇게 막 빡시게 굴렀던 사람한테 배워가서 가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되는지를 아는데 네. 모기 채권 팔아먹던 사람이 갑자기 미국 재무장관 되니까 별소리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심하게 네. 시장 업자 취급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미국 재무장관입니다. 근데요, 권영권. 네. 그 지금 달러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여튼 뭐 트럼프가 장기적으로란 얘기를 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란 말을 하긴 했지만 강하다는 강달러 얘기를 했고 약달러 발언을 일단 저지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도 여전히 달러가 그렇게까지 강세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추가 하락은 멈춰버린 거 정도? 예, 그거는 순전히 그냥 말 때문에 잠깐 이제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방향성은 이제 저도 아래쪽 계속 강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약세다. 계속 약세다? 네네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에 다시 강달러라고 말한 거는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궁극적으로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붙었고 한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자고 여기서 했던 달러화는 이제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은 약달러 좀 좋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돈이 최고야 뭐 다른 유로니 뭐 위안화니 뭐 그건 아니야 약간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궁극적으로 뭐 궁극적으로 예. 그리고 기축통화 우리 넘버원이니까 넌 보지 말고. 근데 이번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저도 느낀 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저도 시장에 오고 나서 그런 이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직접 그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거의 뭐 처음 봤고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느끼는 생각은 이번에 이걸 보고 처음에 두 번째예요. 그 저기 트럼프 저는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환율 조작국은 미국이 아닌가 하는. 미국은 이제 맞아요. 네. 미국 환율 조작국이야 지금. 근데 유로가 좀 어디까지 가요? 예, 지금 1.25, 1.26 구간이 열리면은 네. 그 다음에는 뭐 딱 짚히는 레벨이 없습니다. 그냥 가버려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1월에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그게 좀 많이 드러났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드라기 총재는 굉장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내비치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끝나고 이제 유로가 바로 1.25 그냥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완화적인 스탠스 더 이상 과거처럼 이제 정치적인 수사가 이제 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장이 주목한 건 펀더멘털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네. 이런 식의 어떤 펀더멘털에 주목했기 때문에 유로 반응이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1월 BOJ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완화적인 스탠스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들의 개선되는 펀더멘털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봐요? 유로? 저는 유로는 2012년 남유럽 위기 평균 수준이었던 1.4달러까지 간다고 보고요. 거기까지 열어야 된다. 네네. 그래서 그럼 계속 가요 앞으로도? 저는 가장 센 통화를 유로로 보고 있습니다. 실상 유럽 경기가 좋긴 좋더라고요. 유럽 경기 좋고요. 유럽은 착시가 있죠. 그러니까 19개 유로존 국가들 외에 일부 국가들만 보면 더 좋은 거고 이전에 한 목소리를 못 냈던 시행착오들을 영국을 떨어뜨려 버리면서 네. 이제는 가속력이 붙을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1.4달러까지 간다고 보고요. 최근에 오히려 그 우리가 달러 가치라고 얘기하는 DXY 인덱스를 3년 몇 개월 만에 80포인트대로 보게한 것은 오히려 파운드화였다. 네. 왜냐하면 파운드화가 지금 연초 대비 5% 넘게 절상을 하면서 물론 가중치는 12포인트밖에 안 되지만 오히려 파운드, 유로, 엔 동시에 다 강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로 강세가 그렇게 유로존 내에 어떤 수출을 해야 되는 기업들한테는 부담이 안 되는 거는 지금 유로만 강이면은 뭐 전통적인 그런 어떤 걱정거리가 나오겠지만 지금 달러가 약하고 거의 모든 통화가 같이 강하기 때문에 네. 실질 실효 환율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다 같이 그냥 달러 대비 강한 거예요. 달러만 약하고 네. 달러가 약하니까 기름값도 오르고 구리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좌우지간 다 오르는 거고. 네. 자, 그런 어떤 흐름이었는데 어쨌거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달러 약세는 증시의 조화라는 약간의 그게 있거든요. 네. 늘 역사적으로 그래 왔고. 네. 근데 그것도 달러 약세가 자산 시장에 좋아요라고 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임계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을 넘어버리면은 네. 그게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는. 근데 지금 트럼프나 문우신이 알고 했는지는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 환율도 IMF 외환위기 오기 전에 저점 그리고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을 연결하는 이렇게 굉장히 한 30년에 걸친 엄청난 선이 지금 1060원 근방에서 깨지느냐 마느냐거든요. 네. 그게 지금 유로로 말씀드리면은 유로 출범 이후에 조금 약세를 보이다가 2002년부터 글로벌 달러 약세로 유로가 쫙 올라갔다가 금융이 떠질 때부터 이렇게 해서 우하향 채널을 이루고 있는 이 채널의 상단을 지금 거의 근접하고 있으니 네. 이쪽도 열리고 우리 한국의 이 30년 된 추세선이 열리는 식으로의 달러 약세로 갔을 때는 그때 과연 그것이 증시에도 좋고 글로벌 경기에도 좋고 미국도 수출이 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조금 그리고 시장도 역대급이고요. 달러 숏배팅, 네. 뭐 WTI 롱 배팅 이런 포지션들이 데이터를 보면은 역대급으로 지금 빵빵해가지고 모두가 지금 달러 약세를 갖다가 믿고 있는 중이고 문우신의 발언은 굉장히 크리티컬했던 것은 그 레벨들이 유로나 뭐나 할 것 없이 달러엔도 마찬가지고 이 레벨들이 달러 숏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수익을 낸 선수들이 한번 접고 갈까 할 무렵에 문우신은 야 더 가라고 밀어버린 거예요. 네. 그랬던 상황에서 그걸 또 허겁지겁 트럼프가 담았고 네. 나머지 뭐 드라기나 라가르드나 뭐 꾀레 같은 22 이상 할 것이 왈왈거리면서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잠시 휴전 상태인데 여기서 과연 더 갈 수 있는가 아니면은 만약에 이 달러 약세와 그에 배치되는 달러로 표시되는 모든 가격의 상승 이쪽으로 베팅한 이 엄청난 역대급 포지션들이 꺾여야 되는 상황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발생한다면은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달러 약세의 종지부가 빨리 올 수도 있죠. 원화 1060이 어떻게 돼요? 이거 더 열려요? 그러니까요. 지금 달러가 계속 약세를 간다는 얘기는 원화 1060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오래 머물고 있고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이머징 통화들이 뭐 멕시코 페소, 뭐 브라질 레알, 뭐 아시아 쪽의 통화들도 차트상으로 보면 한 일주일 됐습니다. 이렇게 살짝 돌고 있는데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닌데 네. 내려가던 게 멈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도 89를 갖다 살짝 깨고도 89까지도 내려왔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도 겁나는 겁니다. 여기서 달러 약세를 더 밀어붙였을 때 그 이유가 과연 그것이 너도 해피 나도 해피가 되는 건지 이게 잘못하면 이거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 아닌지 이제 그걸 좀 이렇게 시장이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지금 잘못했다가 지금 더 밀었다가 잘못하면 주워 담아야 되는 상황이 올까봐 지금 더 못 미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거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만 해도 뭐 어차피 이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국 국채 사느니 미국 국채 사자 수익률 좀 더 높은데 네. 라고 해서 나가면서 해지를 하는 순간에 이 해지는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현실에서도 많이 그럽니다만 해지를 하는 순간 못 먹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스왑 포인트 마이너스거든요. 당연히 한국 금리는 미국 금리보다 높았기 때문에 FX 스왑 포인트는 높았단 말이에요. 네. 높았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뭐 1년짜리가 지금 건 한 10원 정도 손해 보면서 팔아야 되는데 미리 팔면은 네. 10원이면 그래도 뭐 한 1% 가까운 그런 상황일 때 금리 한 1% 먹으려고 했는데 해지를 들입다 해버리면은 환에서 1% 까지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거 없죠. 그럼 열어놓고 가자. 그럼 해지 안 하고 열어놓고 가자라고 했을 때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 지금 이제 뭐냐 하면은 미국 채를 갖다가 사겠다는 선수들이 우리뿐만 아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 미국 채를 사주던 세력들한테
헤지 코스트가 점점 올라가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은 점점 올라가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연준은 끌려 올라가듯이 저가 뭐 경기가 좋아서라기보다도 시장 금리 올라가니까 그 후행적으로 이제 정책 금리 올리고 이렇게 샀는 와중에 그러니 이 말씀도 드려야겠네요. 작년 언제 트럼프 등장 이후에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들이 연준 하다가 이제 뭘 쳐다보나 하면 트럼프 트위터를 쳐다보는 거예요. 네. 금리 몇 번 올릴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달러가 어디까지 약해질 건 거예요. 달러가 많이 약해지면 연준은 금리 막 올리는 겁니다. 네. 옛날에 그린스펀 버냉키나 옐런이 못 올렸던 게 금리를 못 올렸던 게 금리 올릴 듯 하면은 달러가 너무 강해지니까 못 올렸는데 지금은 금리 올리기 편하죠. 네, 편하죠. 금리 올려도 달러는 더 떨어지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연준에서 트럼프로 시장의 화두는 그리고 금리에서 환율로 그래 더 가느냐 마느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갖고 지금 시장은 고민해야 됩니다. 결론은 그게 더 가느냐 마느냐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말은 안 돼. 1060 밑으로 열리느냐에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액면 분할했는데 삼성전자가 오르느냐 마느냐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나 여기다 물어보려고 모른다 그러셔서. 네. 열려요 안 열려요? 시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좀 네.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1,050원까지도 열린다 생각이 더 들어요. 밑으로는 안 보시고? 1,050원 하루만 해도 가는데. 조금 더 밑으로 갈 수도 쓸 있을 때는 것 막 같은데 20원씩도 떨어지고 그랬어요. 아직은 1,050원. 아직 1,050원? 네, 일단은 지금 1,060원, 70원 레벨이 조금 횡보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미 1월에 이제 그러니까 당국이 환율 방어 의지를 좀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 초에 이제 1,050원대로 내려가자마자 당국 개입이 한번 있었고요. 네. 바로 60원을 지켰었고 또 하나가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뉴스 1월 말에 뉴스가 나왔는데 기재부에서 일부 기관에 대해서 불가피하지 않으면 해외 채권 발행도 재검토를 해달라. 이것도 이제 결국은 원화를 좀 너무 지나치게 강세로 가려는 걸 좀 방어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좀 많이 60, 70원에서 좀 횡보하는 게 아닌가. 70 정도 왔는데 그럼 한 1,080원쯤 오면 때려요? 1,080원까지 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1,080원 더 가기 힘들다. 예, 일단은 지금 좀 정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말잔치 네. 그것들이 지금의 환율을 좀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당장은 방향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 소장님 네. 짧게 얘기하셔야 돼요. 네네. 안 그러면 질문 안 던져요. 예. 1,080원쯤 가면 때려요? 1,080원 좀 가면은 가요? 아니요. 지금 이제 물린 롱 포지션들만 좀 처분하지. 네. 그거다 대놓고 뭐 1,080원 아니, 왔다고 쇼스로 먹자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달러를 때리려고요. 한 밀리언 되십니까? 네, 그쯤 되니까 드린 말씀. 오, 그러세요. 반만 때리시고. 반만 1,080 가면 예. 다 때리지 말고. 반만 때리시고. 예. 그럼 밀리언이든 그 $10,000였든 $100였든 관계 없잖아요. 우리 수익률 장사는 1,080원 가면 반만 때려라. 그 이상 갈 수도 있다. 예. 근데 뭐 지금 60원, 70원 여기 60원, 70원대 여기서 이렇게 좀 뭐 권영곤님 보시다시피 여기 좀 오래 머물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네. 여기서 그 다음에 방향 잡히면은 20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적어도 50원짜리 장이 온다고 위로든 봅니다. 아래든. 위든 아래든 방향 잡히면. 3% 뚫어요? 김상훈 연구원? 앞에서 소장님이 요즘 가는 속도로 봐가지고 3%확 뚫어버릴 것 같은데. 앞에서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음. 30년 동안의 그 레벨가 되게 민감한 구간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미국 금리도 그렇거든요. 미국 금리도 그 30년 선 그어놓은 거에 네. 그러니까 미국 금리 걸렸어요? 30년 주기설이 있지 않습니까? 20년 대공황부터 50년대 전쟁 때까지는 크게 하락, 그다음에 50년부터 80년은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 그다음에 네. 80년부터 지금 30년 크게 내려왔는데 그 소위 장기 이평을 뚫은 적이 30년 동안 없거든요, 보면. 네. 그리고 이제 터치를 했던 적이 물론 뭐 중간에 뭐 채권 시장 대학살 84년, 94년 올라왔는데 그 선에 대부분 부딪히고 내려갔는데 가장 많이 넘어갔던 때가 2006년, 7년 이제 좋았을 때 그때 그 선을 제가 뭐 차트 잘 못 보지만은 보니까 이제 월봉 기준으로 한 두 달 정도, 두 달에 세 달은 넘어갔다가 근데 결국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죠. 근데 지금 뭐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10년물 2.6, 2.7이 중요하다는 게 전고점인 의미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레벨 뚫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로 3%까지 그냥 없거든요, 보면요. 한 방에 갈 수도 있다는 가든 안 가든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저희 뭐 연간 전망하고 할 때 이 선이 올해 한 2분기쯤에는 한 번쯤 올 것 같아라고 했는데 2분기가 아니고 2월에 지금 와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고 그래서 저희는 한 달 정도 그게 이제 3월에 주요국 통화 정책들도 다 있고 저 파월의 첫 무대고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펀더멘탈로나 통화 정책으로만 봤을 때는 그 요번 달 2월 달에서 3월 넘어가는 그 시기에서 만약에 이 선을 못 지키면은 뭐 저는 물론 3%까지 한 번에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지만은 그거는 좀 그에 대한 경계감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권? 예. 지금 뭐 국채 발행 늘린다 그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약달러라 그랬잖아요. 네. 뭐 등등. 그러면 가는 거 아니에요? 금리 3으로 확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약달러에 국채 발행도 늘리겠다. 다음에 지금 아까 이준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네. 그 달러 채권에 대해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해서 지금 다들 기피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 가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세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세게는 안 예, 보여요? 예. 지금 일단은 지금 연초에 보였던 것만큼 저희는 세게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이 애매하시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아마 이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에 뭐 또 한번 그런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중국이 미국 국채를 줄일 수 있다 뭐 그러면서 또 금리가 뭐 오른 적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 세계 그러니까 달러를 외환 보유고로 갖고 있는 나라들이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거는 아시다시피 원인이자 결과죠. 이제 보면은 달러가 약하고 미국 금리가 오르는데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예, 그냥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뭐 중국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데 자기들이 때리지는 못하고 예, 그래서 다 비중은 줄고 있는 게 맞고요. 보면은 국채 발행도 그러니까 비중을 줄인다는 얘기는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예. 올라가 그만큼 결과적으로. 줄이는 만큼 다른 쪽에서 받아주면 되는데 네. 지금 뭐 보안이 받아주겠다고 나서는 쪽은 뭐 일단 좀 없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국채 발행 부분도 이제 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감세해줘 뭐 다 깎아줘 근데 경기 작년에는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좀 시장에서 약간 안 믿었었죠. 이제 보면 국회에서 통과 안 될 거야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어쨌든 1년 후에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그나마 불행 중에 다행인 거는 이게 단기채로 찍어서 돌린다는 분위기니까 네. 예, 그나마 다행이지 이거를 뭐 만약에 장기채를 찍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나는 뭐 부채의 사나이야 뭐 해서 안 갚으면 되지 이제 이래버리면 이제 그러면 아마 큰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나마 이제 지금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게 걱정이긴 한데 단기채라서 지금 이제 조금 예, 걱정을 아주 그렇게까지 패닉은 아닌 정도. 예. 원래 단자 가지고 돌리다가 왜 안 이게 우리도 그랬잖아요. 아마 지금 뭐 한 30년물 이런 거 발행하면은 선뜻 사겠다는 데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자금 돌리는 거 아니에요. 장기가 지금 팔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도 지금 3주짜리 쪽대본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이게 지금 2월 8일 날 지금 곧 또 다가오는데 2월 8일 가서 그러면 남은 회계연도 예산안 토탈리 그냥 민주당이 덜컥 해주겠느냐? 네.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한 번 더. 또 뭐 그때 가서 셧다운 얘기 또 그러겠지. 나오다가 또 이렇게 뭐 그래 또 한 3주 가보자.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나라에서 30년물 장기물을 하면은 내가 사겠습니까? 안 팔리죠. 그러니까 오버나이트 좀 있으면 오버나이트 해야 돼요. 거기. 옛날에는 하다못해 사우디가 그러면 기름에다 빵빵 미국에다 팔았다가 그래서 벌어들인 달러 가지고 그래 내가 이 달러 갖고 뭐 하겠노? 너 국채 사줄게 이렇게라도 했는데 요새는 뭐 셰일 펑펑 퍼내지 저거 안 사다 주지. 차라리 위안 뭐 페트로 달러가 있고 페트로 위안 아닙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까지 가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미국 국채 사주겠습니까? 중국 국채를 사줘야지 사줘도. 근데 점점 그러면 지금 김도현 연구원 네네. 지금 금리발 텐트럼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테일 리스크죠. 그러니까 뭐 가능성 열어도 돼.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는 리스크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저희 아니다. 입장에서. 네. 그래도 뭐 시장 증권 시장 그래도 충격도 좀 받고 그러긴 하던데 한번 확 빠지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말씀한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달러 약세가 좋은데 너무 심하면 해를 끼치는 수준이고 네. 금리도 이제 그냥 뭐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이제 그 환경에서 그냥 경기 좋고 물가가 약간 좋으면서 금리 약간 올라가면 위험 자산한테 더 할 나위 없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너무 튀어서 너무 튀잖아요. 자산 가격을 다 이제 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말씀하신 이제 2.7 여기서 그래서 다 좀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해서 열리면 그렇죠. 시장에 발작이 오는 거죠, 네. 그죠? 어쨌든 우리 뭐 남의 나라 얘기할 거 없고요. 국채 금리가 이렇게 막 급등을 하면 이제 채권이 싸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좀 더 싸지면 우리 자금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사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위험 자산,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신흥국으로 웃기고 이제 글로벌 위험 자산으로 봐야 되는데 금리 상승으로 인한 위험 자산의 어떤 충격 그건 저희는 크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금리 상승보다도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달러 가치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과거에 금리가 올랐을 때 경우는 이제 달러 강세 기조로 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신흥국 쪽이 좀 위험했었던 그런 생각이 이제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나는데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은 사실 제일 많이 올린 게 이제 기대 인플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 쪽이 올라가면서 경기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당연히 글로벌리 그 미국 외 지역의 경기가 좀 개선되면서 달러는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면 이거는 저는 신흥국 쪽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네.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신 것 같네. 예, 우리나라 위험 자산은 아직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이죠, 사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옐런 의장의 마지막 FOMC 이 정도 짚어봤습니다. 어쨌든 올 한해 미국 금리는 한 3번 정도 인상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조금 더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메인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